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합니다. 2012년 4월 이곳으로 실습을 나간 교생 이 씨는 많은 학생 중 운동 잘하고 체격이 좋은 A군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죠. 선생님의 애정 덕분이었을까요? 경호원이 꾸미던 이 A군은 성적도 쑥쑥 올랐습니다. 그러던 A군이 돌연 학교를 관둡니다. 아끼던 제자가 안타까웠을까요? 교생 이 씨는 이 A군의 과외 선생을 자처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 기묘한 동거 과외가 시작되는데 하지만 이 A군 과외를 받은 지 얼마 못 가서 싸늘한 주검이 돼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엔 공통된 인물이 몇 명 더 있습니다. A군의 학교로 실습을 나온 또 다른 교생 김 씨가 있었는데요. A군은 평소 이 김 씨를 유독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김 씨는 사실 이 씨와 잘 아는 친구 사이였는데요. 경호원이 꾸미던 A군은 왜 자퇴를 해야만 했을까요? 왜 과외를 받은 지 얼마 못 가 주검으로 발견됐을까요? 이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보통 어떤 사건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 A군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맨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생 이 씨와 A군이 어떻게 만난 거죠? 2012년 4월경에 이제 이 교생 이 씨가 A군을 만나는데요. 장소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모 고등학교인데요. 그때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사가 되기 직전에 교생 실습을 나간 이모 씨가 그 재학 중인 A군을 이제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마 교생 그 이모 씨는 A군을 상당히 어떤 이제 좀 이따 이유가 나오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교생하는 사람이 방과 후까지 이 A군에 대해서 지도를 해줬어요. 특별한 관심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더니 이제 그 해 말에 이 A군이 갑자기 학교를 자퇴한다고 선언을 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자퇴하자마자 이 이모 씨가 교생이었던 이모 씨가 이 A군을 과외 선생을 자처하면서 인천 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신의 원룸에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동거 과외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씨가 제자였던 A군을 뭔가 특별한 관심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평범한 사제지간으로 보기에는 지금 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 들어도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경찰에서는 혐의점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 조사를 하면서 그 이 씨에 대해서 A군에 대해서 엄청난 소유욕과 집착 그리고 질투심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A군은 아직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학습 동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자퇴하고 선생님과 동거라 부모님이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누가 생각해도 처음에 찬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의 엄마라든지 이모라든지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반대를 하고 말린 거죠. 그랬더니 본인이 뭐 검정고시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생 선생님 이 씨라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 사람이 자신이 공부를 좀 돌봐주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얘기에 따르면, 계속해서 뭐 취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 서울 가서. 그리고 또 이 씨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인천으로 갔는데 결국 서울이 아니고 인천으로 갔죠. 60만 원 내지 80만 원씩 계속해서 과외비하고 생활비로 이제 보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지 알고 있었겠죠. 그렇군요. 특히 또 이 시기에 이 아들, 그러니까 A군의 성적이 많이 올라서 철석같이 부모님은 A군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까지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그 학습 동거, 이 동거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생 이 씨가요, 이제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과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A군이 생각보다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지 않았나 봅니다.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프채로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요, 뜨거운 물을 끓여서 온 몸과 전신, 팔다리에 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A군은요,
화장실 상태에서 알몸으로 발견되는데요. 이 알몸 당시 굉장히 전신이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A군 결국 이러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씨가 의심받았겠네요. 아니, 당연히 같이 동거하고 있었고, 같이 이제, 동거하면은 또 네. 부부 생활 그런 의미의 동거는 아닙니다. 네. 공부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같이 이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면 이 씨, 가르치던 그 선생님 이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네. 실제로 체포돼가지고 바로 범행을 자백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요. 어떤 문제요? 뜨거운 물을 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아이가 A군이 갑자기 내 옷을 벗기면서 성폭행을 시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침 그때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걸 들어서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다. 즉 말하면 정당방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생 이 씨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김국진 의원님께서 잘 얘기했는데 결국 성폭행 누명을 씌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근데 금방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 네. 그 동영상에 이제 찍혀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찍혀 있냐면은 A군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네. 그 안 씨라고 이 씨의 지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이 A군이 속옷만 입고 화장실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A군이 이 씨를 향해서 이 씨가 A군을 향해서 말이죠. 나 죽을 뻔했어. 보리차 안 끓이고 있었으면 나 죽을 뻔했어. 성폭행 당할 뻔했어. 이렇게 오. 이 씨가 A군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자 이제 A군이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옷 안 벗겼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당했죠. 이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누나가 먼저 네. 이런 장면이 찍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씨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 말이 또 A군의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네. 이 동영상을 보면 이 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하지만 또 미심쩍은 부분이 좀 속속 잡히기도 해요. 네, 사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나 증명력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보면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또 A군이 누나가 먼저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게 되거든요. 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대화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씨가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드러날 수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동영상 내용이 조금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요. 사실 A군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부은 시점이 이 씨의 주장처럼 27일 새벽 2시가 아니라 26일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달랐던 건데 경찰도 그래서 이 동영상이 좀 의심해야겠구나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동영상에 그 A군이 옷을 벗고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장면은 있었지만 네. 물을 들이붓는 이런 장면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동영상에 안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이 27일 새벽 2시가 아니라 아까 동영상을 찍은 시간이 아니라 26일 오후 3시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이 결국은 뭐 성폭행을 하려고 해가지고 물을 들이부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씨가 이제 자백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미심쩍은 정황들이 뭐냐면 보통 이제 형사들이 보면 김국진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저것이 진짜 자백을 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계속해서 숨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씨가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아까 성폭행을 당하려고 해서 네. 물을 들이부었다라는 말이 거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결국 경찰은 이 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거짓 동영상도 꾸밀 정도면 동영상을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범이 있을 거라고 경찰은 의심한 것 같습니다. 이 교생 이 씨는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줄곧 단독 범행임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 제작, 이거 찍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경찰은 이 교생 이 씨의 휴대전화 내역을 모두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같은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친구 김 씨입니다. 지금 친구 김 씨가 이 사건에, 교생 김 씨가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된 거 아닐까 하는 경찰의 의심이 시작되고요. 같이 공범을
할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더 수상한 건 이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김 씨의 남자친구 안 씨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래서 사건이 반전에 맞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김 씨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물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추후에 밝혀진 건데요. 요번에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교생 이 씨.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김단비 기자께서 설명하신 교생 김 씨. 이 둘 사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단짝 친구이면서 또 사범대학교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 강릉에 있는 그 고등학교 실습을 나갈 때도 둘이 같이 나갔었어요. 교생 실습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이 A군을 맡아가지고 자퇴 이후에 그 공부를 해주도록 부탁을 한 사람이 이 씨가 아니고 김 씨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김 부탁을 씨가 했을까요? 이 A군과 그 서로 이 교생 실습을 나가서 있으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는 아주 조금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A군은 그 교생 김 씨한테 집착을 했던 것 같고, 교생 실습이 끝나고 나면 교사 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이 교생 김 씨가 아무래도 A군을 학교에서 자퇴시키는 게 그 소문의 어떤 그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A군을 그 설득을 해가지고 A군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도록 시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인천에 있는 이 씨 쪽 집으로 와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도록 그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세 사람의 복잡했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군은요, 이 교생 김 씨를 굉장히 믿고 특히나 더 좋아해서 동거까지 이르게 되고 자퇴까지 하게 되는데 김 씨는 이 씨한테 부탁해서 A군을 떨어뜨릴 생각을 했던 거군요. 그런데 A군은 아무리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도 어떻게 이러한 학대를 다 견뎠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설명 앞에서 잘 해주셨는데 교생 김 씨하고 A군이 말하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생 이 씨하고 A군이 이제 그 학습 동거를 했던 거죠. 그런 사이인데 교생 김 씨하고 교생 이 씨는 같이 학교를 다닌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근데 하나 이상한 것이 있죠. 이 A군이 172cm의 몸무게가 100kg이고요. 경호원을 꿈꿨기 때문에 태권도라든지 이런 아주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압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사망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한데 교생 김 씨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A군을 갖다 제압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삼촌을 사칭을 합니다. 자신의 삼촌을 사칭해가지고 나 교생 김 씨의 삼촌인데 라고 하면서 A군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문자가 보냈냐면 교생 김 씨가 정신 탈원증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살 못하게 지금 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A군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자책감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특수한 관계였으니까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 교생 김 씨가 또 직접 또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 나 너무 서글퍼. 날 좋아하는 게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붙어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서 또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A군은 교생 김 씨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고 또 교생 김 씨를 위해서 내가 참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요걸 이용해서 아까 교생 이 씨가 결국은 이 A군을 제압하고 심리적으로 말이죠. 계속 학대를 가하시셨던 거죠. 그렇군요. A군은요, 이 말에 철썩 믿고 부모님도 그 원룸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생 김 씨의 지휘 아래 친구인 이 씨, 그리고 김 씨의 남자친구까지 동조해서 이 A군을 못 살게 군 거네요. 네. 사실 이제 김 씨와 이 씨의 관계를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아서 사범대까지 같이 갈 정도였는데 김 씨가 어쨌든 이 씨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이 씨는 어떻게 보면 김 씨의 말은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했기 때문에 이 A군에게 접근을 해서 학습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 씨가 계속해서 이제 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체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정고시를 앞두고 나서는 점점 더 수위가 심해졌고 이 씨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좀 약해지는 것 같으면 김 씨가 오히려 이 씨한테 폭행을 좀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씨는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왜 친구 말대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우리 네. 사회에 왕왕 이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친구, 상호간에 친구간인데도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네. 의존을 넘어서서 거의 존경 관계로 넘어가는 네. 정신적인 어떤 지배를 받는 이런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서울시 시의원 그 청부살인 사건에서도 청부를 맡았던 그 사람도 친구를 거의 거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다니면서 친구가 하는 대로 옷, 말투, 모든 거를 따라하고 추종하게 되고 사범대학을 간 것도요, 친구가 가니까 따라서 같이 아,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의존관계가 이어지면서 정신적인 어떤 상하 지배관계까지도 네. 성립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김 씨가 이 씨를 조종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요. 네, 지금 보여진 모습이 친구지만 친구 김 씨를 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씨가 복종한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원희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원희가 누구냐면요. 친구 김 씨가 소개해준 남자친구입니다. 이 원희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A군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야쿠자가 나의 엄마를 살해할 거래. 뭐 이런 허황된 문자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근데 이 씨는요. 그 허황된 문자 메시지를 철석같이 믿고 A군의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때리면서 체벌하면서 교육을 시작한 건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이 원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바로 친구 김 씨가 만들어낸 가상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가상 인물에 속고 심지어 자기의 학생까지 학대하고 언제쯤 정신 차립니까, 진짜? 그래서 이 교생 김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생 이 씨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김단비 기자 얘기한 대로 원이라고 하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또 지배를 한 거고요. 네. 근데 교생 김 씨하고 교생 이 씨가 주종 관계였대요. 그러니까 교생 김 사실상, 씨는 네. 자가용을 타도 뒷좌석에 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교생 이 씨는 앞좌석에 타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생 김 씨라든지 교생 이 씨가 성격적 장애를 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어쩌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씨는 재판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원희가 가상 인물이었고 그 친구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물은 다 엎질러졌잖아요. 특히 미성년자인 A군은 숨졌습니다. 단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검찰도 중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일단은 이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씨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이 씨를 조금 사주한 부분은 있었지만 살인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서 단순 폭행으로 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남자친구, 김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말이죠. 네.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형을 한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형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짚어보면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한 고등학생 하나를 몇 사람이 지금 교생 김 씨가 사주하고 이 씨가 협조하고 또 안 씨가 같이 공범이 돼가지고 네. 애매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해치사라고는 봤지만 사실은 살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검찰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구형을 했습니다. 네,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선상의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육을 채운 겁니다. 이러한 못된 선생들의 이야기 짚어봤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